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생활비 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월급을 500만 원 받아옵니다. 그중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오늘 주인공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요. 쌀가,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이것만 해도 36만 원입니다. 남은 14만 원으로 한 달 식비와 생필품을 사야 합니다. 경조사가 있으면요. 손주 용돈을 보내야 하면요. 주인공 순자 씨는 손주 생일에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만 원으로 열흘을 버텼습니다. 끼니를 굶으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된장을 얼마나 넣은 거야?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 조절도 못해? 반찬이 맨날 똑같아. 창의력이 없어. 고기 반찬은 왜 없어? 맨날 풀만 먹으라는 거야?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고 해놓고 고기 반찬이 없다고 뭐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자 씨는 38년 동안 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잔소리, 저녁에 퇴근하면 잔소리, 주말에도 잔소리. 단 하루도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38년 동안 매일 넌 뭘 해도 안 되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순자 씨의 환갑 생일날 사건이 터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까? 딸한테서 문자가 올까?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저녁에 외식이라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해달라는 거야?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60에 무슨 생일 파티야.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순자 씨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이혼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 갈 데는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번 돈도 0원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생활비 아끼는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없어도 나갈 거야. 그리고 정말 나갔습니다. 60세에 이혼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15평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순자 씨에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정말 빈손으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이혼 후 친정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가 열어보니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억 원. 38년 동안 월세 받아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순자 씨에게 남긴 건물이었습니다. 언니가 38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시집 보낸 거 평생 미안했다. 언니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년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자 씨는요, 건물 월세 80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합니다. 서예 작품을 주민센터에 전시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 태호 씨는요, 퇴직금 2억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 고시원에서 삽니다. 순자 씨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순자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받아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이렇게 말했던 아들과 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생활비 50만 원으로 38년을 버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환갑에 이혼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짜면 어때? 내가 먹는 건데.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38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잘했다는 말. 순자 씨는 그 말을 누구에게 듣게 됐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밥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오늘도 똑같은 아침.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38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김태호가 깨기 전에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 4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6시 40분까지 밥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순자의 몸은 기계처럼 알고 있었죠. 쌀을 씻는 순자의 손이 차가운 물에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담가둔 시금치를 꺼내고 두부를 썰고 멸치볶음을 데웠습니다. 된장국에 애호박을 넣고 간을 맞추는데 순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짜면 안 돼. 싱거워도 안 돼. 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이 된장국간 때문에 들은 잔소리가 수백 번은 될 터였습니다. 6시 30분 안방에서 태호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국,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멸치볶음, 김치.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물컵까지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태호 맞은편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된장을 얼마나 넣은 거야? 순자가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간장 넣은 거랑 똑같이. 맨날 똑같이 한다면서 왜 맛이 다르냐고.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태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씹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밥도 지러. 물을 얼마나 넣은 거야. 쌀이 3쌀이라서. 3쌀이면 물을 덜 넣어야지. 그것도 모르나.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의 젓가락이 시금치나물로 향했습니다. 나물도 간이 안 맞아. 소금을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혈압 때문에 싱겁게 한다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맛없는 밥상 차려놓고 무슨 건강 타령이야. 태호가 두부조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부가 왜 이렇게 딱딱해? 언제 산 거야? 그저께요. 그저께 산 걸 이제 해? 신선할 때 해야지.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식탁 위를 훑었습니다. 멸치볶음은 또 왜 이렇게 까맣냐? 태웠잖아. 불 조절을 잘못해서 하루 종일 부엌에 있으면서 불 조절도 못해? 도대체 뭐라는 거야?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밥을 떴습니다. 순자는 38년 동안 이 아침 시간을 버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었죠. 태호가 일어나 양복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따라가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다녀오세요. 태호는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먹다 남긴 밥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앉아 차갑게 식은 국을 떠먹었습니다. 결혼 38년 동안 남편과 따뜻한 밥을 함께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호는 항상 혼자 먼저 먹고 일어났고 순자는 남은 것을 치우며 먹었죠. 순자는 식은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앞 벤치에서 동갑내기 친구 김말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 순자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또 아침부터 잔소리 들었어? 순자가 애써 웃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환갑 다 된 사람한테 아직도 그러냐?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말이 없어서 답답한데 너는 말 많은 영감이라 더 힘들겠다.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 많은 게 아니라 트집이 많은 거야. 38년 동안 내가 뭘 해도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말순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뭐. 순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내 손주 민지 잘 지내? 말순이 순자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감추려는 듯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반찬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잔소리를 안 들을까? 38년간 순자의 요리 선택 기준은 맛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트집 잡기 어려운 것이었죠. 순자는 냉장고를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쌀, 계란, 두부, 파, 마늘, 양파. 금액이 찍혔습니다. 48,000원. 순자는 두부 한 모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두부 빼주세요. 계산원이 두부를 빼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45,000원. 순자는 5만 원을 내고 거스름 돈 5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 50만 원. 식비, 공과금, 경조사비, 병원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순자에게 두부 한 모는 사치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마중 나왔습니다. 밥 차려놨어요. 태호는 대답 없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뭐 했어? 청소한 거 맞아? 네. 거실 구석에 먼지 뭉텅이가 있던데.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마트 다녀오고. 마트 가는 게 무슨 일이야? 그거 30분이면 되잖아. 나머지 시간은 뭐 했느냐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면서 이것밖에 못해?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38년간 쌓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 순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라는 말들이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된장국 간을 맞추고 밥물을 조절하고 태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3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챕터 2 생활비 전쟁. 태호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했습니다. 저기, 이번 달 생활비 좀.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매달 반복해온 일인데도 생활비 좀 주세요라는 말은 여전히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렸습니다. 월급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태호는 눈을 TV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지난달 거 다 썼어? 태호가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준비해온 대답을 읊듯이 말했습니다. 네, 쌀값, 공과금, 아이들 용돈, 경조사비. 또 경조사? 맨날 경조사야. 이번 달에 동창 아버지 돌아가시고 옆집 아주머니 손주 돌잔치가.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은 이거야. 더는 없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경조사가 많아서 적자가 좀. 내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맨날 모자라지. 태호가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끼면서 써.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순자는 5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이번 달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쌀 10kg 5만 원, 전기세 8만 원, 가스비 6만 원, 수도세 2만 원, 관리비 15만 원. 순자는 볼펜을 멈추었습니다. 기본 고정비만 36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14만 원으로 한 달 식비와 생필품,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었죠. 며느리, 남자가 돈 쥐고 있어야 집안이 안정되는 거야. 내가 좀 참아. 순자는 그 말을 38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트 대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좌판을 펼친 할머니가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흠집난 사과가 한 봉지에 3,000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주세요. 흠집 나서 싸게 파는 거야. 맛은 똑같아. 순자는 3,000원을 내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유가 반값에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유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유통기한 내일까지야. 이런 거 사면 안 돼. 그러게. 신선한 거 사자. 젊은 부부가 다른 코너로 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서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이번 주 토요일이 민지 생일이잖아. 용돈 좀 보내줘. 순자는 가계부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보내면 되겠니? 한 10만 원? 요즘 애들 선물값도 비싸서.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은 생활비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응, 고마워 엄마.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만 원. 이 돈으로 열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동실 깊숙이 있던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언제 얼려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고기였습니다. 이거 해동해서 며칠 먹고 남은 반찬으로 버티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기를 해동시켰습니다. 이것이 38년간 매달 말이면 반복되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월말이 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나물 반찬 3가지만 올랐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태호가 밥상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기 반찬은 왜 없어? 맨날 풀만 먹으라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뭐? 50만 원을 줬는데 뭐가 빠듯해?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새는 구멍이 있는 거 아니야? 쌀값이랑 공과금 내고 민수네 민지 생일이라 용돈 보내고 손주 용돈까지 내가 왜 보내?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밥을 떠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나물 반찬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50만 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해?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태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38년 동안 순자가 번 돈은 0원이었습니다. 순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도 0원이었습니다. 순자가 가진 것이라곤 남편이 쥐어주는 생활비를 아껴 쓰는 기술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8년간 쌓인 눈물이었습니다. 챕터 3환갑 마지막 굴욕. 순자의 환갑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수진아. 엄마 환갑이 다음 주잖아. 뭐 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순자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너희 바쁜데 뭘. 그래도 환갑인데. 괜찮아. 요즘 세상에 환갑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순자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환갑 생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된장국 간을 3번이나 보았고 밥물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살짝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생일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국에 두부가 왜 없어? 태호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냉장고에 두부가 떨어져서요. 장을 제때 봐야지. 맨날 뭐가 떨어지고 난리야.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태호가 출근하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8시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문자라도 올까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혼자 케이크라도 사올까 생각했습니다. 60 먹은 사람이 혼자 케이크 사 먹는 것도 웃기다. 순자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태호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꽃다발도 선물 상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저녁에 외식이라도. 태호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해달라는 거야? 순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60에 무슨 생일 파티야. 태호가 국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면 돈 드는 거 몰라? 집에서 먹으면 되지.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38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살림 잘해라. 첫 아이 낳고 미역국도 없이 라면 끓여 먹던 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금반지 팔던 날. 그리고 오늘 환갑 생일날 들은 이 말.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밥 안 먹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 씨, 이혼하자. 태호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태호가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38년 살았으면 됐어. 이제 그만 살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태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혼? 내가? 태호가 밥상 위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갈 데는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이혼이야. 순자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없어도 나갈 거야. 태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주말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 집에 모였습니다.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이혼이요? 수진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순자의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창피해? 그럼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들 체면이 어떻게 돼요?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순자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야? 싸우는 부부가 어디 한둘이에요. 다들 참고 사는 거지. 태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밥을 굶겼어? 옷을 안 사줬어?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참았으니까 됐어. 이제 60인데 남은 인생 더 이렇게 못 살아. 순자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간 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 어머니가 준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친정 언니 순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였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나야. 순자? 순자? 웬일이야 이 밤에.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나 집 나올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결심했구나. 챕터 4 새로운 시작.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순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들고 새 집에 들어섰습니다. 15평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작은 방 하나. 순자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38년간 살던 35평 아파트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원룸에서 첫 잠을 청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친정 언니 순이가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집들이 선물이야. 순이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순자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순이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네. 응,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순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줄 게 있어. 순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 밑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억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순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남긴 건물이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나한테? 응. 결혼 초에 그 인간 성격 보고 내가 맡아뒀어. 순이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8년 동안 월세 받아서
내 이름으로 모아뒀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그 인간한테 시집 보낸 거 평생 미안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8년간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 손 벌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가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일주일 후 순자는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떡볶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2층에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라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월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세 곳 합쳐서 월 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원룸에서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짜면 어때? 내가 먹는 건데. 밥이 조금 설익었습니다. 순자는 또 웃었습니다. 설익으면 어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작은 밥상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먹는 건 내 마음이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게시판에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순자는 안내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접수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당 직원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봉사활동 신청하시려고요? 네, 도시락 배달 봉사요. 어르신도 이제 막 60 되셨는데 봉사하시려고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을 아니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봉사활동 첫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봉사팀에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이정희예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순자 씨 반가워요. 저도 10년 전에 황혼 이혼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씨도요? 네, 그때 저도 60이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그럴까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정희가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없으니까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뭘 먹어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맞아요. 국이 짜도 밥이 설익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잘 통하네요.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순자 씨. 그날 밤 순자는 원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또 봉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38년 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챕터 5 빛나는 나날. 이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언니가 준 다육식물이 새 잎을 틔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떤 날은 계란 프라이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정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순자는 점점 인정받는 봉사자가 되어갔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복지관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르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순자 씨가 오시면 다들 웃으세요. 도시락보다 순자 씨 얼굴 보는 게 더 좋으신가 봐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 중에 82세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순자가 도시락을 건네자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가져오는 도시락도 좋지만 내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그럼요. 할머니 웃는 얼굴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복순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주름이었습니다. 순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순자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글 서예 반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붓을 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바쁘면 글씨도 바빠요. 순자는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수진아. 엄마, 잘 지내?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목소리가 밝아졌네. 그래. 응,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엄마, 걱정 마. 엄마 진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60세 생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새로운 인생 1주년 축하해요. 정희 씨, 이게 뭐야? 케이크요. 촛불도 있어요. 정희가 케이크 위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원룸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자, 불어요. 순자가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순자 씨.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케이크는커녕 응?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해달라는 거야. 이 말 들었어요.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순자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나 케이크 먹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진짜요? 응, 38년 동안 케이크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크가 무슨 사치예요?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러게요.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월세 800만 원, 세금과 관리비를 제외하면 약 650만 원이 순수입이었습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매달 500만 원이 저축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50만 원으로 살았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언니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고맙다고 하려고. 뭘? 언니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38년 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6일 후 무릎 꿇은 남자. 이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복지관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호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잘못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순자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38년간 이 남자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이 스쳐갔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앉아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작은 방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 순자가 물컵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았어요. 태호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태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밥벌이 하느라 힘들어서 좀 예민했던 것뿐이야.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어? 순자의 눈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학대였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뭘 해도 잘한 적 없었어요. 국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 청소를 왜 이렇게 했냐? 하루 종일 뭐 했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비 달라고 하면 구걸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고 하면서 뭐에 썼냐고 추궁하고. 태호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순자야, 당신한테 원한은 없어요.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태호가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넌 뭘로 먹고 살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생활비도 없잖아. 어떻게 살려고?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태호의 눈이 원룸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창가의 화분, 냉장고에 붙은 봉사 일정표, 순자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안 돌아올 거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나야.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요? 설마 전 남편? 네.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운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보이지 않았지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잘 생각했어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순자 씨, 오늘 저녁에 만나요. 맛있는 거 먹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웬일이니?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좀 받아줘. 순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 아빠가 진짜 힘들어 하셔. 퇴직금도 다 날리고 지금 고시원에서 사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이요? 응. 주식 투자한다고 퇴직금 2억을 다 넣었는데 다 날렸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혼자 죽게 놔둘 거야?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오빠가 거기 갔지? 응. 엄마, 아빠 좀 받아줘. 아빠 진짜 불쌍해. 순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부모가 이혼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잖아. 순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8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생활비 50만 원으로 살림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용돈 보내주느라 끼니 굶은 적도 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엄마, 그런 줄 몰랐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본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챕터 7각자의 선택. 자녀들의 방문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복지관 봉사를 나갔습니다.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우와 자녀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 중에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는데 할머니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걱정 있어? 네.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지? 순자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래. 다시 살자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아빠 받아주라고 하고. 복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모르겠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봐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 남은 인생 내 거야.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지. 38년 동안 충분히 참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할머니가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최고야. 순자는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생각했습니다. 38년간 내가 참으면 된다고 배워온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버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들어와. 수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진이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아빠한테 직접 물어봤어. 순자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생활비 얼마 줬냐고.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50만 원이라고 하더라.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나도 그동안 아빠처럼 엄마 무시한 것 같아.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어, 엄마.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마워. 나도 남편이랑 생활비 문제로 싸운 적 있어. 그때 엄마 생각이 나더라.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했어. 뭐라고? 우리가 엄마한테 아빠 받아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도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수진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빠는 아빠가 책임져야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이게 뭐니? 그냥 엄마 드리려고. 민수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순자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빠 편만 들었던 거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 안 했던 거.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생활비 50만 원으로 우리 키웠다면서. 용돈 보내주느라 밥도 못 먹었다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게. 뭐라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민수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셔야 해. 엄마한테 기대면 안 돼.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희가 엄마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아빠 미워하지 마.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거야. 민수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도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두 자녀가 처음으로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호가 마지막으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순자야, 들어와요. 태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말 안 돌아올 거야?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난 내 인생 살래요. 순자야,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38년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요. 태호가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산 거고 나는 그게 힘들었던 거고.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잘 살아, 순자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태호가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아침. 태호가 떠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정식 봉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독거노인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지관장이 순자에게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우리 복지관의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순자 씨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예도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순자의 작품을 들어보였습니다. 박순자 씨 작품입니다. 붓의 힘이 느껴지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시해도 되겠어요. 순자의 작품이 주민센터 복도에 걸렸습니다. 행복이라는 2글자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고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순자가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여행이요? 네, 제주도 어때요?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후 여행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행을? 왜요, 안 돼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가고 싶은데 가야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일주일 후 순자와 정희는 김포공항에 섰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구 앞이었습니다. 순자는 비행기를 타본 것이
결혼 전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38년 만이었습니다. 정희 씨, 나 비행기 타는 거 38년 만이에요. 진짜요? 응,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희가 순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38년 동안 비행기 한 번 못 탔는데 이제 내 돈으로 여행 온다.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가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자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올레길로 향했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순자가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 나 바다 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진짜요? 응, 38년 동안 바다 구경 한 번 못했어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 정희가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실컷 봐요. 바다 안 도망가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점심에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싱싱한 회가 접시 가득 올라왔습니다. 전복, 소라, 문어, 광어, 우럭. 순자가 회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순자 씨, 회 좋아해요?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희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실컷 먹어요. 내가 살게요. 아니에요. 내가 살게요. 내 돈으로 먹고 싶어요. 순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회 사 먹는 거, 이게 처음이에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 먹어요. 오후에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푸른 하늘.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커피와 바다가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정희 씨, 사진 찍어줘요. 그래요. 정희가 순자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들고 웃었습니다. 찰칵. 잘 나왔어요. 순자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자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낯설미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희 씨, 나 이제 후회 없어요. 뭐가요? 38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자. 그래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제주도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사진 보내줘. 엄마 얼굴 좋아 보이더라. 순자가 웃었습니다. 응,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놀다 왔어. 다행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민지도 데리고.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손주 민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지. 순자가 민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지가 순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예뻐졌어. 그래. 응, 얼굴이 밝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아요. 엄마 진짜 좋아 보여요. 순자가 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래. 뭐 먹었어? 회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나도 먹고 싶어.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쿠키통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쿠키였습니다. 민지야,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민지가 쿠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순자와 민지가 쿠키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시간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순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에 다 들어오지 못해 근처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 먹을래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갈비탕 어때요? 좋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탕 4그릇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밥값 우리가 낼게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엄마가 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자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돈으로 너희 밥 사주는 거, 이게 처음이야. 엄마가 사고 싶어? 민수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순자가 웃었습니다. 고맙긴, 더 자주 와. 할머니가 밥 사줄게.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 그럼 매주 와.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원룸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월세 수입으로 6억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사 일정, 서예 수업, 여행 계획, 자녀들 모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거트, 과일, 치즈, 우유, 케이크. 순자는 냉장고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60에 시작한 내 인생, 이제 겨우 1년.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무엇을 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8년간 참고 살았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자신의 시간으로 채운 일상과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행복을 가진 박순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5시 30분이 아니었습니다. 7시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만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짜면 어때? 내가 먹는 건데. 순자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박순자 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8년이라는 시간. 우리네 인생에서 38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순자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이 짜다는 말에, 밥이 설익었다는 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에,
매일 아침 옷이 30분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며 손주 용돈 보내느라 끼니를 굶으면서도 순자 씨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운명일까요?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면 된다. 내가 좀 희생하면 가정이 유지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맞습니다. 참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도 때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음과 희생이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순자 씨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잔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뭘 해도 틀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자 씨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라고 중얼거릴 정도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매일 여러분에게 넌 안 돼, 넌 못해, 넌 쓸모없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38년 동안 듣는다면요. 그러면 정말로 자신이 안 되고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태호 씨는 아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밥벌이 하느라 힘들어서 좀 예민했던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가르침이 38년간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태호 씨는 몰랐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배려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순자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환갑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해달라는 거야? 이 한마디가 38년간 쌓인 것들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0에 이혼이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냥 참고 살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이면 아직 4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순자 씨의 친구 이정혜 씨가 한 말이 있죠.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가고 싶은데 가야지요. 맞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 더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잔소리를 들으며 자존감을 잃어가면서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순자 씨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 언니 순희 씨의 존재입니다. 순희 씨는 38년 전 동생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왔습니다. 38년 동안 한마디 말 없이요. 동생이 언젠가 자유를 찾을 그날을 위해서요. 그 인간한테 시집 보낸 거 평생 미안했다. 이 한마디 속에 38년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보지 못한 여행, 만나지 못한 사람, 하지 못한 말. 순자 씨는 38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회를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면 돈 드는 거 몰라? 집에서 먹으면 되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살.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일까요? 순자 씨는 이혼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살. 된장국이 짜도 괜찮고, 밥이 설익어도 괜찮은 삶.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삶. 짜면 어때? 내가 먹는 건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순자 씨의 자녀들, 민수와 수진이도 처음에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용돈 보내주느라 끼니를 굶었다는 것을. 수진이가 말했죠. 결혼하고 나서야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는 것,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복지관에서 만난 김복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갈아 넣어서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요. 순자 씨처럼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잔소리에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좋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순자 씨의 새로운 아침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